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윤은숙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정과 직장생활 전선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시는 도민께 좀 더 힘내시라고 화이팅 외칩니다. 경기방송은 경기도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주요 현안 문제를 늘 심도 있게 비중 있게 다루어 우리 가슴을 울려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성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소통할 수 있는 전책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경기방송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으셨는데요. 각오한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저희 여가평의 위원장을 맡았지만 후반기에는 소수당인 새누리당에게 소모적인 다툼 없이 여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도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가평은 여성과 가족과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단순히 집행부 견제와 이제 감시 기능을 뛰어넘는 이제 정책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11월에 시작되는 행정감사에서도 여성,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 평생교육 문제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은수 도지사가 이제 집행부 재선의 7년 차에 들어서면서 지나치게 성과 만연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건전한 많은 정책 요구를 수용하거나 감당할 이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인데,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기본적인 평가 지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는 단위 사업의 근시안적인 단기 처방식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제 치우쳐 있는 현상을 의회는 이제 숲을 보는 이제 중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커다란 정책 위주로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예. 네, 전반기에도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전반기에는 경기 영어마을 파주 캠프 민간 위탁 문제가 쟁점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네. 결국 의회에서 현행대로 경기도 지경으로 남기기로 했는데 네. 이 경기도가 추진했던 민간 위탁의 문제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교육 정책은 한마디로 일관성과 이제 국가 차원의 교육 장기 투자의 공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문교육을 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은 따지지 않죠. 근데 경기 영어마을의 이제 설립 취지는 이제 망국병에 치닫는 이제 고액 사교육의 위주의 교육을 이제 벗어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 있는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저렴한 영어 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네네. 그런 영어마을의 이제 수익성을 우선시해서 재벌적 교육기관에게 이제 위탁을 하면 고액 사교육비가 이제 하거나 될 것이고, 결국에는 공공성도 떨어지고 저소득자 학생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기존의 영어마을 교사들에게 이제 고용 승계가 지속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었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료 영어 교육 혜택이 이제 현재에 떨어지는 것이 또 이미 안산과 양평 영어마을에서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주 영어마을의 이제 시설 규모가 27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의 이제 재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혜택은 줄어들고, 또 다른 대기업의 교육 재별의 특혜 논란에 휘말리게 되기에 의회는 이제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고, 반대당인 새누리당 여당에서도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지경으로 남게 됐지만 여전히 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네. 점을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료 입소에 대한 그 8억 원은 전년도와 이제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우리 설립의 이제 그 목적을 이제 잘 살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게 바로 이제 경기도 집행부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뭐 직원들을 감축하는 뭐 경비 절감에 대한 경상비를 절감하도록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울러 원어민 강사와 함께 이제 오토 캠핑장 사업과 영어 교육의 한류화 사업 추진으로 해서 애국인들을 이제 파주 캠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학생들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20억 원 정도의 이제 이상의 재원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영어마을 파주 캠프의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그리고 또 관련 기관과 네. 협의도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 파주 영어마을은 우리 경기도의 랜드마크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경기도 교육청의 초등, 중등 교사들의 영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어 그 학점제 평가 운영 제도를 도입해서 영어 마을이 학생들은 물론 도민에게 평생 교육 기관으로 연계되도록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그 동참도 이제 하는 것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임기가 2년인데 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그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 고민하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숲을 보는 미래지향적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이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 개혁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272회 임시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버스와 이제 정류장에 술 담배 광고를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군 복무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을 제시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네.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여성과 가족이 안전해야만이 사회와 이제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은 일, 가정, 양립이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최근 여성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여성가정평생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윤은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alive.